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나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카니 프랜시스라는 여가수를 기억하시는지요? 여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애칭을 가질 만큼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우리에게는 VACATION In the Summer Sun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Vacation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Vacation이라는 노래가 한국에서 70년대에는 여름이면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와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곤 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영어로 Vacation이라고 하죠. vacant라는 말의 뜻은 진공 상태를 의미하고 vacuum이라는 말과도 뜻이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인들은 여름 휴가를 vacuum, 진공 상태가 아니라 가장 분주하고 또 시끄럽고 야단스러운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쉬기 위한 휴가가 아니라 남이 가면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법석을 떠는 휴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올바로 쉬어보고 자기 속을 다 비워서 진공을 만들어보는 휴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인들은 뜨거운 여름철에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휴가는 단순히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것 이상으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1년 중에 휴가가 평균 6주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미국인들의 휴가는 대부분 2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때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한다.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이 말이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가 발달하면서 일을 완전히 떠난 휴가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vacationbuilding.com이 조사한 미국인들의 휴가 실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경우에 정기 휴가 중에 3분의 2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리서치에 따르면 휴가 중에도 근무 때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트북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휴가 중에도 계속해서 직장 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뉴스룸 시간을 사랑해 주시는 네티즌께서 피서에 대한 정의를 보내주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피서, 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여유를 갖는다면 진정한 피서가 될 것이다. 또 계속해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피서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심신의 평안함을 누리고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삶의 안식과 회복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할 것은 피서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휴가 일정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미리 귀가해서 집에서 피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아주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인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낼까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캠핑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비행기를 이용한 미국 내의 여행도 있고 외국 여행이나 유람선 관광을 하는 휴가도 있습니다. 젊은 층은 주로 국내 여행이나 피서지를 찾기도 하고 한적한 백사장에서 친구들과 비치발리볼이라든가 수상 스키 등을 즐기면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비치에 마련된 시설 등에서 더위를 잊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과학자이며 유명한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인간이 불행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고요히 머물러 사는 법을 모르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휴가는 마음속을 청소하고 내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어지러운 것은 정돈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현대인을 위한 쉽고도 간편한 피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체력이 쭉쭉 빠져나가는 후덥지근한 날에 식욕을 참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하루만은 나를 위해서 허리띠를 풀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음식 조리 과정도 상당히 열이 많이 발생해서 집에서 먹기보다는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 이미 식사를 해서 레스토랑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영화관이 생각보다 괜찮은 피서지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화려한 볼거리의 영화들을 개봉하는 7월 한 달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화 감상은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여름날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피서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면 극장마다 있는 할인 스케줄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집 근처에 카페나 베이커리들이 많습니다. 커피점이나 베이커리는 시원한 음료를 한 잔 즐기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피서 장소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마켓도 생각보다 재미있는 피서 장소입니다. 발을 물에 담그는 족욕은 경제적인 피서 방법입니다. 집안의 작은 대야에 시원한 얼음물을 받아놓고 선풍기 바람과 함께 발만 담그면 모든 더위가 한 번에 물러갑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물놀이를 원한다면 집안에 미니풀 하나 정도를 장만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미니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욕조를 사용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제법 재미있는 피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머큐리 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는 주민들이 개인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이웃집 아이들과 함께 동네 수영장으로 가서 함께 놀아주는 품앗이 피서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한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는 주민은 최근 동네에 있는 그 YMCA 수영장에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해서 아이 5명을 데리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내가 오늘 이웃집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면 다음번에 그들의 엄마가 스케줄을 잡아서 내 아이까지 수영장으로 함께 데리고 가서 놀아주게 된다고 말하면서 서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좋은 피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콕 쪽을 위한 알짜배기 피서법을 소개합니다. 여름 휴가 때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라면 여행 서적을 읽으면서 여행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콕 쪽이라고 하는 것은 방에 콕 들어박혀서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인데요. 대부분의 여행 서적은 여행을 가기 직전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여행을 가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정보 위주의 여행 서적입니다. 이런 책들은 여행을 다녀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성의 회복을 꾀하게 되는데 이 방콕 쪽들이 여행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여행을 떠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 인근에 있는 마운틴 폭포를 안내해 드립니다. 강우량이 비교적 적은 LA 지역에서는 큰 폭포나 수영하기 좋은 넓은 계곡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폭포가 되어 떨어지고 크고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LA에서 멀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많이 걷지 않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계곡으로
이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말리부 클릭 주립공원은 LA 카운티에서 가장 큰 주립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산타모니카 마운튼 국유림에 속해 있는 이곳은 LA 한인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시원한 산타모니카 마운틴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몸을 담그고 수영을 즐길 수도 있고 바위 사이로 가재나 올챙이 또 어린 송어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이튼 캐년은 남가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를 지니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적한 등산로를 따라서 산을 오르다 보면 우거진 숲 사이로 자연의 정취가 새록새록 솟아나는 곳입니다. 시냇물 소리에 따라서 산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곳인데 등산로 끝에서 만날 수 있는 시원한 폭포에서 수영을 하면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스터티 번트 폭포는 남가주에서 가장 멋진 폭포 중에 하나로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바위 사이로 이끼들이 끼어서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폭포는 특히 주말에 인기가 높아서 폭포수 밑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폭포가 만들어내는 무지개를 보면서 시원하게 한나절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 LA에 정말 이런 곳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몬로비아 캐년 폭포를 소개합니다. 네, 이곳은 깊은 숲의 낭만과 함께 바위를 타고 떨어져 부서지는 폭포의 힘찬 물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샌 게브리엘 마운틴에 있는 30피트 높이의 이 폭포는 남가주에서 가장 짧은 하이킹 코스로 만날 수 있는 폭포이기도 합니다. 패서디나와 몬로비아 그리고 코비나 지역을 연결하면서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이 샌 가브리엘 산맥은 문명과 야생이 만나는 분수령입니다. 왕복 1.5마일에 이르는 코스는 산의 정취를 한껏 맛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고 언덕길을 오르면서 만나는 몬로비아 폭포는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막지대인 남가주에는 이처럼 물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흔치 않기 때문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 중독에 빠져서 워커홀릭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고 균형 잡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쁨의 스트레스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누워서 쉬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들도 잔디에 누워서 쉬는 것을 싫어합니다. 휴식을 거절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강제로 양이 눕도록 하는 것과 같이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휴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쉴 곳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쉴 곳을 찾아서 쉬어야 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를 따라서 반박자나 한박자 또는 두박자를 쉬게 되는데 마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리듬은 쉼표와 또 쉼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블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쉴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